예, 그러면 다음은 순국선열에 관한 여러 가지 국가보훈 정책이 있습니다. 뭐 지난 7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그 보훈 정책이 있었고 1962년에 국가보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순국선열의 후손들이나 또는 애국지사분들께서도 이 보훈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국선열 유적회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국가보훈법, 특히 또 이 순국선열 후손에 관한 이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금년이 광복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보훈 정책은 모두 거론할 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 세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순국선열 춘영관 건립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전국 권리한 의병을 시작으로 하여 1945년 광복 이전까지 3.1혁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 러시아 연해주, 또 미국 하와이,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독립항쟁을 하시다가 귀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이 15만여 명으로 학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순국선열이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인 추모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유족회에서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러한 춘영관이 건립되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국선열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각지에서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지금 회장님께서 15만여 명의 지금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서대문 그 독립공원 안에 독립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순국선열 춘영관 건립을 말씀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이곳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54평의 좁은 공간에 3,500위 위패 중 2,835위 위패만 모시고 있으며 아직도 700여 분이 위패를 모시지 못하고 있는 좁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54평 정도의 공간에 2,835위의 위패를 모시고 계시는데 더더욱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700여 분의 그 위패를 공간이 좁아서 못 모시고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춘영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간이 좁고 낡아서 새로 세워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독립관을 방문하시는 추모객들에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 순국선열 추모관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좁은 공간에 모셔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본의 야수꾼이 신사나 대만이 충혈사와 같이 다른 나라의 예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순국선열과 국민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추모관 건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순국선열의 후손들과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모두가 순국선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기를 오기를 순국선열 유적회의 모든 회원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 정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 위패를 보면서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 모셔져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그 독립관을 또 이렇게 그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비좁은 곳에 있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좁은 공간 안에 순국선열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실정이군요. 회장님으로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이 지금 이 회장님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금 이 독립관의 이 순국선열 위패 봉안관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아마 그 순국선열 춘영관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조상을 기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충단 같은 경우도 그 을미사변 당시나 이럴 때 황제를 지켜낸 네. 그 장령들을 모시기 위하여 예. 장충단을 만들었고, 네. 또 지금 현재 우리 6.25 전쟁 또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예. 전쟁의 전사자들 위패는 현충원에 모셔져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네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어떤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위패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시대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집안의 사당도 있겠고 문중 사당도 있겠고, 이제 그러듯이 이게 이제 국가 사당의 개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 사당의 개념인데, 지금 현충원에는 이제 그 국가 유공자의 그 전체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위패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독립기념관에는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위패를 따로 모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거 독립관에는 이제 독립운동의 그 순국선열의 위패를 모셔왔는데, 예. 지금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신 분이 15,500명이거든요. 예. 15,500분 가운데 그 가운데 순국선열로 이렇게 분류가 되시는 분들이 대개 한 20% 정도 되겠지요. 3,000분이 조금 넘을 것 같은. 3,500분. 예, 그러니까 3,500분이니까 한 22, 23%쯤 되겠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독립유공자로 정부로부터 훈포상이 된 15,500 뒤에 뭐 10분이 이렇게 됐는데, 예. 그 중에서 한 22, 3% 되시는, 어찌 보면 그 가운데서도 제일 강성을 지닌 분들의 예. 그 이름들을 그 위패로 모시고 이곳에서 이 독립관에서 이제 추념을 해 오는데, 문제는 아직도 그 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 한 2,300분 정도는 하고 아직도 7, 800분은 아직도 못 넣고 있다. 왜 못 넣느냐? 좁아서. 예. 이게 지금 한 40년 넘게 이렇게 위패를 모셔오고 있는데 좁아서 더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도 이제 참 그 신문에 또는 뉴스에 날 때마다 예. 참 이거 한 나라의 꼴이 이래서 되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던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사형당하고, 아마 그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옥사하시고 한 이 역사적 현장에서 이분들을 추념할 수 있는 추념관을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제대로 조금 갖추었으면 모양이 좋겠다. 우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일본의 정권들을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하면서, 네네. 우리는 정작 이제 물론 독립기념관도 있고 예. 또 이제 다른 이제 독립운동을 기리는 여러 곳에 이제 전시시설도 있지만, 네. 정작 그 순국선열들, 그 중에서도 제일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념 공간으로서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 기왕 출발했고 몇십 년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예. 지금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이게 뭔가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을 테고 뜻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 순국선열에 대한 그 기리는 마음들이 이 위패봉황관, 특히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국선열 추념관 건립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순국선열 추념관의 이 실정을 좀 아시고 이것을 정말 순국선열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에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와서 참배하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회자로서 앞으로 이 순국선열 추념관 건립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여기 참배의 발길이 이루어지는
서대문 독립공원의 순국선열 춘영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